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중에서 경제 부문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다녀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국하고 좀 고단하실 텐데 또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동선언문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보셨겠지만 한미 동맹이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했다라는 점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성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방미 성과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수소 같은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넷플릭스의 그 K 컨텐츠 투자 등을 포함해서 한 59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건 아마 역대 방미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한 50건 정도의 그 민간 기업 간의 MOU가 또 체결이 됐습니다. 민간 기업 간에 상당히 협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MOU가 상당 부분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현안이 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현안에 대한 조율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RA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또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남아있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상당 부분 조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협력 분야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네.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R&D라든지 공동기술 개발의 합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 간의 교류 이니셔티브를 하나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청년들을 2023명씩 선발해서 교류해서 같이 첨단 산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청년 교류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해 주신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청년들의 인력 교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눈에 좀 띄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청년들하고 미국의 이제 그 청년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이제 그 과학 분야, 바이오, 배터리 같은 이런 과학 분야의 전공자를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그 비학위 연수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양쪽이 인력 교류를 하게 됩니다. 양국이 한 6천만 불 정도의 돈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각각 2023명씩 이렇게 앞으로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투자 유치 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소 등 분야에서 결과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부문에서는 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한 30여 개 그 굴지의 비즈니스 그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첨단 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코닝에서 15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투자 의향을 밝혔고요. 네. 또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앞으로 한 4년간 25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이런 반도체나 수소 같은 이런 다양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나 이런 쪽으로 그 투자가 확대되고 고도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또 저희 쪽에서 미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에서. 그래서 이 국내 주력 산업이 혹시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진출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미국 시장에는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서 뛰어난 지식 역량이 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과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서 미국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 정말 미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자동차 업체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IRA 혜택도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시장 선점을 위해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국내 투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첨단 기술과 R&D를 저희가 생산하고 적용해보고 해외 시장에서 그걸 양산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펴고 있는데 그걸 제가 마더 팩토리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그리고 에너지부와도 별도의 면담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상무부는 반도체 과학법 주무부처이고 에너지부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청정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우선 그 IRA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RA 큰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그거 하나고 또 전기차들은 배터리가 그 보증을 받는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네. 미국의 우리 생산 공장이 아주 아직은 적당히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미국의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100% 보증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그 통로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미국 진출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 광물하고 부품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요건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족하기 좋도록 미국과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서 상당 부분 업계 의견이 반영돼서 우리 기업이 수월하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A 이슈는 대부분 큰 줄기는 다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잔여 이슈가 한두 개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 해소해 나가자는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아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의 큰 흐름이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특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이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 이 반도체 산업이 조금 쇠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 말씀드린 거의 같은 답인데요. 예. 반도체 시장도 사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현지 내에 지금 생산 기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시장 선점에 그런 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게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최종 생산물까지 사실 상당한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걸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미국하고는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첨단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에 R&D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인력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협력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또 기술 협력도 같이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요. 국내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발표했듯이 상당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도 국내도 일어나게 그렇게 정부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큰 흐름을 보면 미국과의 어떤 공조가 전 분야에서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는 우리한테 부담되는 요인도 있고 또 네. 기회가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네. 두 양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을 줄이면서 기회 요인을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업으로서는 대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이걸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 협력을 상당히 많이 진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또 정부의 역할도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계획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또 규제 혁신이라든지 또 경쟁적인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그 같은 동시기 노력을 통해서 이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확대하고 불안 요인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 가스 요금 오른다고 계속 그랬는데 2분기 조정 미뤄졌잖아요. 이를 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못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전기 가스 요금 조정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다들 아시는 바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에 있어서 원가 해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전 전력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도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동안에 그런 그 소통 노력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견 조정 과정 또 이 소통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같은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 부분이 정치화되는 거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그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조만간 그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경제 성과부터 국내 현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